특이했던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상체의 근력과 밸런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닝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몸짱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러너들이여, 상체 보강 운동을 꼭 해주십시오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녀석도 운동 가스라이팅 하러 왔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근거 없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선 제가 동아마라톤 3시간 22분을 달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했던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3시간 22분이 엄청나게 좋은 기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통 최대한 자신의 몸을 경량화시키고 핸드폰도 들고 뛰지 않고 보통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녀석 트레일 러닝 조끼에 급수백을 넣어서 뛰었다는 것을 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이질적이고 적어도 풀코스에서 이렇게 백을 차고 달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저도 달리면서 많이 봤습니다. 있기는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과 항상 말씀드리는 그 다이어트에서 몸 하중을 최대한 줄여라라고 말하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야, 너 말이 그렇게 달라지면 어떡하냐 하실 텐데요. 이것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주제 상체 운동을 해라의 큰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체 운동하면서 좀 가스라이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운동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근력 운동 할 때도 부스터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챙겨 먹고 있어요. 자, 제가 급수백을 차고 달린 가장 큰 이유는 저울질을 한 결과입니다. 어떤 것과 저울질을 했냐? 달리면서 풀코스 같은 경우, 하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급수, 에너지질 보급, 기타 등등 말이죠. 그런 것을 할 때 급수대에서 급수를 할 때는 분명히 속도의 손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게 되겠죠.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곳을 속도 손실 없이 컵을 낚아채서 급수를 하면서 달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경쟁이 크지 않은 초엘리트 군 분들은 좀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거기에서 생기는 에너지 손실, 시간 손실과 비교를 해서 저 급수백으로 내가 셀프 급수를 하는 게 둘 중에 뭐가 나을까? 셀프 급수를 하면 단점은 그거겠죠. 하중이 늘어나서 제 러닝에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저는 이쪽 급수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손실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기반이 되는 근거가 저는 뭐였냐? 제가 저 급수백을 메고 달려도 괜찮을 이 상체의 근력과 밸런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막 몸이 넘사벽으로 좋거나 근력이 월등하다 이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다른 러너분들과의 굳이 차이점을 뽑으란다면은 지금 보시는 이 상체 근력 운동을 빼먹지 않았죠. 풀코스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그런 장거리 훈련과 더불어서 이 근력 운동도 빈도는 조금 낮아졌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러닝에 집중하기 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바디 프로필을 혼자서 운동에서 혼자서 찍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근력 운동을 좀 해왔죠. 그런 것들에 대한 베이스가 어느 정도 갖춰져서인지 저 급수백을 메고서도 저게 나에게 큰 그런 부하나 부담이 되진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물을 막 1리터, 2리터 넣은 것도 아니고 500ml만 넣었죠. 0.5kg. 그 정도 내가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고 실제로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급습백을 매라? 절대 아닙니다. 급습백을 맨 제 지금 근거를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지금 이 상체 근력 운동의 필요성, 유리한 점, 좋은 점을 말씀드리기 위한 베이스로서 지금 기반을 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너들이 상체 운동을 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신체에서 러닝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를 뽑으라고 한다면 어딜까요? 당연하지만 하체일 겁니다. 이건 절대로 부정할 수 없죠. 계속 발을 굴러서 그 발로 신체를 견인하는 것이 러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상체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사람의 몸이라는 건 긴밀히 엮여 있습니다. 이 근육 구조만 하더라도 그냥 여기가 덩그러니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뼈와 인대, 그리고 서로 근육들 간 긴밀히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게 사람의 신체죠. 그러면 크게 봤을 때도 하체가 이렇게 있으면 하체가 덩그러니 하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하체를 움직이기 위한 코어도 있고, 그 코어와 협응해서 같이 코어를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 상체 근육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닝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긴밀하게 효율성 좋게 그리고 높은 기능성으로 협응이 되어줘야지 완벽한 효율성을 발휘해서 그런 러닝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부분에서도 상체 운동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좀 뜬금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부상 예방 역할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무슨 소리냐 싶으시겠죠? 자, 저희가 러닝하면서 땅을 디딜 때 지면과 접촉에서 생기는 이 충격을 몸의 전신이 받아내게 되는데, 상체까지도 그 충격을 제대로 받아내서 탄력적으로 충격을 떨궈내 줘야지 제대로 흡수가 되고 다리에 생기는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상이 적어지는 건데, 상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면은 오로지 다리가 그 충격 흡수를 다 해야 돼요. 상체가 제대로 그 충격 흡수를 하려면은 기능적 발달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탄력적이어야 되고 유연하게 그 충격들을 받아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기능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다리가 충격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아무리 발달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계속된 훈련으로 인해서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거는 구력이 좀 있는 분들은 무조건 공감해 주실 내용인데, 상체 근력과 지구력이 증가하면은 저희가 팔치기를 잘하게 되겠죠? 물론 교정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근데 그 팔치기를 잘하게 되면 속도 향상과 페이스 유지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팔치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싶으시겠죠? 팔치기라는 건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레이스의 자신의 템포를 결정하는 건 팔치기입니다. 얘 또 가스라이팅 제대로 하네 싶으시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도 케이던스 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병행함에 있어서 팔치기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레이스가 전체적으로 다 안 풀려요. 팔치기가 잘 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너무 수월해요. 팔치기만으로도요. 물론 그게 팔치기만의 지표는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저도 알지만, 팔치기가 잘 돼서 잘 안 풀리는 레이스는 거의 없고, 팔치기가 안 될 때 레이스는 좀 더 잘 안 풀리는 느낌을 다들 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팔치기는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합니다. 상체의 밸런스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추진력을 가해줘요. 상체를. 자, 저희가 물론 달리기, 하체로 해서 신체를 견인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체만으로 상체까지 모든 걸 다 견인하면 당연히 하체의 부담이 너무 커지겠죠. 그 부담을 덜 해주는 게 팔치기입니다. 팔치기를 하면 상체에 추진력이 생겨서 상체의 견인을 하체가
온전히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케이던스나 보폭에 대해서도 제가 팔치기를 하면서 조절이 가능해져요. 제대로 팔치기를 훈련하셨다면. 팔치기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상체 근력이 그 팔치기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체 근력 상태라면은 아쉽게도 팔치기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팔치기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체 근력 운동을 해주면 무조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풀코스라면 더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지구력이 증가합니다. 자, 레이스 종반으로 넘어갈수록 상체 근력 또한 같이 필요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팔치기를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해도 어쨌건 저희가 코어를 중심으로 잡고 이걸 세운 상태로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체를 버텨주는 힘 또한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체 발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구력이 근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거 다들 좀 보셨겠지만 허리가 다들 굽습니다. 레이스 때 이렇게 잘 달리시던 분이 갑자기 이러고 달리고 계신 거를 많이 볼 거예요. 특히 레이스 후반 한 35km, 30km 이제 넘어갔을 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세가 잘못되면은 당연히 레이스를 잘 풀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서라도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한 3시간, 4시간 온전히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상체 근력을 길러주셔야지 레이스 전체를 제대로 풀어가실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급속백을 써도 뭐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상체가 무너져서 하체가 같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체 운동을 좀 해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심폐기능, 혈관 기능이 물론 이 상체 운동을 하면서도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하지만 뭐 전체적인 심폐 기능도 올라가고 회복력도 빨라집니다. 저희가 신체에 산소를 더 빠르게 공급하고 많이 공급할수록 러닝 효율성도 증가하고 회복력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는 것에 당연히 유산소가 좋지만 상체 운동 또한 거기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제대로 챙겨줄수록 효율성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러닝하면 살은 빠질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상체 라인이 얇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몸짱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몸을 다듬고 예쁘게 만들고 싶으시더라도 그런 것에도 도움이 되니까 근력 운동을 따로 해주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의 러닝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높아지는 수준에 맞춰서 같이 발자취를 좀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띠어였습니다.